자, 클릭 매거진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세무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주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8월은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 개인과 법인, 사업주의 주민세를 부과하는 달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납부 면제 대상과 부과 기준일 등 바뀌는 내용들이 있다는데요. 8월 주민세 납부 준비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8월 주민세 납부의 네.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7월 31일까지 이제 주민세 신고하는 기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게 신고하는 기간이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그 주민세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고 기관과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이제 균등분이 있습니다. 균등분은 소득과 재산을 불문하고 균등하게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고요. 기준일은 7월 1일이고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재산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기준일은 7월 1일, 납부 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업원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업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있다면 주민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분의 날짜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도 내고 또 이 주소지에서도 내게 되면 이중으로 내다 보니까 아니 2번 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아마 주민세가 이제 중복해서 내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종종 있으실 수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자로서 사업장 지자체에 내는 균등분 주민세가 있고요. 또 집에 와보면 지역 주민으로서 내는 균등분 주민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재산에 대한 재산분이 있고 그리고 종업원 분에 대한 주민세가 있고 이렇게 각각에 대한 주민세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세를 중복해서 낸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회비 성격이거든요. 각각의 네. 역할에 따라서 주민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점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니까 회비 개념으로 해서 각각의 회비. 역할을 여러 개를 네.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맞게 내는 거니까 이게 잘못 부과된 게 아니라 네, 네. 좀 중복이 되더라도 그런 이유가 있다는 점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주민세 면제 대상이 있다.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시는 건가요? 이번에 세법 개정이 작년에 지방세법 개정이 됨에 따라서 면제되는 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그리고 30세 미만인 미혼 세대주에게 면제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예. 과거에는 이 주민세 균등분이라는 것이 세대 원에게는 면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었냐면 부모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준비로 인해서 분리된 젊은 세대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하고자 그리고 형평성을 없애고자 세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만 30세 미만 1인 가구 102만 명 가량이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게 되네요. 자,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한 시청자 질문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 달에 월급 명세서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으로 주민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 경우에는 이중부과가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 각각의 역할에 맞게 다르게 내는 건가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릴 게 뭐냐면 네. 월급이라는 것에서 떼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일명 저희가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떼게 됩니다. 예. 그 밖에도 세금, 소득세를 떼게 되는데 이 소득세의 10% 정도는 지방세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소득할 주민세라는 이름으로 납부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4년부터 개정이 되면서 용어가 바뀌었어요.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주민세와 별개의 세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부과가 아니라 별개의 다른, 세금이 부과가 된 거네요. 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질문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제가 곧 있으면 이사를 가는데
주소를 바꾸기 전에 주민세를 내야 할지 주소를 바꾼 다음에 주민세를 내야 할지 좀 고민입니다. 그럼 주민세가 지자체별로도 조금 다른가요? 이게 위치에 따라서도요? 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지자체마다 금액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일이 네. 과거에는 8월 1일이었다가 예. 제3분 주민세랑 조금 기준일을 맞추다 보니까 7월 1일로 올해부터 좀 변경이 됐어요.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까 질문자께서는 이사에 집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월 1일 현재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그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하시기 전 주소지에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하시면 되겠죠. 복잡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7월 네. 1일에 어디에 계셨냐가 네.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주민세 제3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예, 그 저희가 지금 주민세 균등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균등분과 함께 제3분과 종업원분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세 균등분 같은 경우는 개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정하는 금액으로 1만 원 범위 안에서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5만 원의 주민세가 붙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주민세가 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3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기준으로 1제곱미터당 250원의 주민세가 붙습니다. 네네. 다만 폐수나 산업 폐기물을 사업하시는 분들은 250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 붙는데 네네. 500원이요? 500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500원. 두 배니까. 다만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계약 면적이 약 100평 정도 이하인 사업장은 이 제3분이 면제가 됩니다. 이 부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종업원 급여액 초액의 0.5%를 매달 신고 및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월 평균 급여액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가 면제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뭐 나온 부분에서 이 균등분 같은 경우도 이제 지자체마다 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시청자 질문 함께 만나보시죠. 엄마가 세금 결제할 때마다 컴퓨터나 앱으로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인터넷이나 앱 말고 쉽게 결제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저도 이런 부탁 많이 공감 가네요. 받아요. 네네. 예, 고지서를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저희 어떻게 집에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예,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주민세 균등분을 가장 손쉽게 납부할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고지서를 받으시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제 은행에 이렇게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전자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쓰시고 있는 은행 계좌에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납부하시는 방법이 가장 편한 방법인 것 같고 이 방법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텍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세 포털 사이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거기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세를 선택하셔서 납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게 돼 있는데 모바일로도 가능하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서 로그인을 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필수죠.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올해부터 이 주민세 제도가 개선되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또 개선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앞서 올해부터 주민세 개정안에 대해 두 가지 아까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는 기준일이 8월 1일부터 7월 1일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제 대상이 좀 확대됐다는 점을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밖에도 두 가지 개정사항이 더 있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은 외국인 분들에게는 주민세를 과세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불분명해서 부과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기준일인 7월 1일 사이가 1년이 넘어가시면 그 외국인분도 주민세 균등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은 그 균등분을 면제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면제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그 기초생활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추가적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사업을 했을 때 그 과세 표준이 아까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제 그렇습니다. 부과가 된다는 예, 예.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주민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 끝으로 이것만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키워드가 있을까요?
예, 주민세 균등분 납부 기간이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네. 얼마 되지 않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꼭 필요한 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으로서 성실한 납부 의무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